예. 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춘 대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래간만이에요. 예.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또 이재춘 대사님께서 여기 또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 민주당, 진보당, 해산, 해산 청구 국민운동인가요? 거기 네, 대표 맡고 계신데, 오늘, 그 내용들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 진보당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거기 더불어란 용어가 꼭 붙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왜냐하면 그 옛날 민주당, 한국민주당 1950년대 그 민주당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네, 옛날에는 그게 다 그 소위 중도 우파 예. 예.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예. 완전히 예. 종북 주사파. 예. 간판만 그냥 민주당이지 민주당은 안에 있는 색깔은 빨갛고 겉만 민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민주당이 사실은 대한민국 전통적으로는 사실 대한민국 건국의 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나름대로 민주화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이렇게 계보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이렇게 그러한 계보를 잇는 정당으로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 사실 많은 분들이 보수 진영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엮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찍다 뿐이지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호남 분이신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냥 민주당이라고 그러지 말고 더불어를 꼭 붙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더불어 의미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게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한 것이 2015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예, 창당을 한 겁니다. 예, 그때 창당식을 가졌는데 왜 더불어는 어디서 온 얘기입니까? 하는 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예, 그걸 공식 라인에서 거의 답변을 하지도 않았고 답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홍보 담당을 했던 손혜원이라는 목포 출신 국회, 지금은 의원이 예, 아닙니다만, 예, 그분이 설명을 그 더불어라는 명칭은 신용복 선생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그 더불어라는 얘기는 뭐 우리말에 쓸 수 있는 얘기지만은, 그게 역사를 보면은 김일성이 소위 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자가 나와서 1990년대 말에 이제 한국에도 출판이 됐고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예, 예, 지금은 전두환 대통령 수기는 판매 금지를 시켰는데 예, 김일성 회고록은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데 예, 나는 뭐 그거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도 아니고. 예, 근데 그 세기와 더불어라는 것이 이제 김일성의 치적을 홍보하는 책인데
그것을 신영복이라는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던 신영복 씨가 그 더불어 숲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더불어 숲. 예. 그것이 1990년대 말쯤 됩니다. 그 책도 나는 읽어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건 결국은 숲인데 사람이 자꾸 들어가서 하면 길이 된다. 뭐 이런 것이 기본 사상이랬는데 그 더불어라는 것은 바로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라는 것에서 네. 따온 것이고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신영복이가 그 더불어라는 쓴 것을 창당시에 민주당에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김일성, 신영복,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또 사상의 줄길이죠. 그것은 결국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정당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보급하는 거. 그것이 옛날 민주당하고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에선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입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과거 2014년에 그 통진당 해산을 시키면서 그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 아주 대한민국에선 거의 제일 전문가입니다. 예. 고영주 변호사가. 근데 이제 그 양반의 해석에 의하면 지금 이 정당 해산에 관한 이제 조항은 헌법에 8조에 있어요. 8조. 뭐 그 기본은 정당 자유롭게 설치한다는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은 그것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 법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그 조문하고 관련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현 체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다. 결국 김일성의 노선을 따라서 그 창설이 된 정당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벌써 7년 가까이 그 정당이 하고 있는데 그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운동의 기본 취지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그 사실 신영복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그 손혜원 그 의원이 그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도 2019년인가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왜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라는 저희 그 대자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세기와 더불어 그 글씨체도 약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김일성의 그 자서전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그 저희 트루스 포럼에서 강연하셨던 김국성 선생님. 누구? 김국성. 김국성. 예, 김국성 선생님. 그 북한 정찰총국에서 그 오랜 동안 일해 오신 그 김국성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신영복이는 제가 지금 그 단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북한의 정보요원들이 남한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특별히 이게 공을 세운 정보요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전적기념관 뭐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신영복 사진이 있다라고 증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 통역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전향했냐고 물었을 때
뭐 전향서를 쓰긴 했죠. 그런데 이게 그 양심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그런 사람의 이 언급한 더불어숲을 따라서 그 정당 명칭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지은 것 자체가 정말로 이렇게 부적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8조에서 이렇게 정당 해산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정당이라고 뭐 충분히 사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일들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 지금 발족을 한 지가 한 2개월 남짓 됐는데, 그 지금 조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 하나의 개념상의 성격 규정이랄까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행동은 우선은 진보당이란 해산,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해산 두 가지를 이제 시차를 두고 했습니다. 그건 뭐 행동은 뭐냐면은 정당 해산은 헌법 8조 사항에 의해서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일반 개인이나 무슨 정당이나 이런 데서 해산 신청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아마 해야만 되는 건데, 정부는 결국 소관 부처가 법무부죠. 그러니까 법무부에 대해서 우리가 진보당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별도로 그 해산 청원서를 냈어요. 법무부가 주무관청이니까 이 해산 청구를 하십시오. 어느 걸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법무부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걸 하겠습니까? 과거 2014년에 통진당 해산 당시에는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강했고, 뭐 황교안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고영주는 사실상 그것을 계속 기획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합심해서 만든 작품인데 지금 어디 그런 거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청원을 하고 이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그 지지 서명을 받고 확산시키고 국회에도 청원 내고 그런 것은 이제 이 정부에 대한 하나의 압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죠. 국민 여론이 이제 이렇게 맞다 이렇게 확산되면은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결국은 법리로 따지면 헌법 8조 사항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그 판결문을 제가 사실은 그 트루스 포럼 시작할 무렵에 아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요? 꼼꼼하게 읽었고,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된 판결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그 일반 시민들이 사실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루스 포럼 기본 스터디 자료를 만들면서 그 1번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그 자료집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통합진보당에서 특히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일들이 2014년인가요? 북한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니까 한반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북한과 함께 미제를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남한의 반동 세력을 축출해야 된다. 뭐 이런 목적으로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무기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소위 아로 조직이라는 게 이제 그거겠죠.
또 실제로 이렇게 유조 탱크나 이런 것들 폭발시킬 계획들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뭐 저희 이게 스터디 자료도 만들고 영상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을 어쨌거나 최대한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아주 근데 우리 김은구 대표가 또 그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했네요. 뭐 제 나름대로 좀 찾아봤습니다. 예, 대화가 이제 통하는데 특히 이제 법과대학을 또 졸업을 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신데 이것을 법적으로 차근차근 따져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정치 상황을 보면은 왜 멀쩡한 172석을 가진 저런 다수당 그것을 해체해야 된다고 하느냐, 좀 뚱딴지거든 소리 아니냐. 실제로 저도 법과대학을 다녔습니다만은 우리 친구 중에는 뭐 대법관 지낸 사람도 많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서명운동. 근데 서명은 다 해요. 맞다. 그런데 딱 하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이거 정말 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인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대부분이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다 공작해서 하는 것들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권 분리돼야 되거든요. 독재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거 국회가 지금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하면 다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뭐 그런다는 얘기가 뭐 다 알잖아요, 국민이. 근데 기소하는 검사, 저건 안 되겠어, 저 검사는. 그래서 탄핵을 한다? 그리고 저 판사는 뭐 이거를 어떻게 기각을 시키지 않고 기소를 해. 재판해서 판결을 해. 그거는 그 판사 우리가 지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가 삼권 분립 체제가 아니라 일당 독재 체제. 그거 바로 이제 김일성이나 중공의 지금 시진핑이나 지금 김정은이지만은 푸틴이나 뭐 하는 체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걸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면은 이게 뭐 정권이 바뀌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우리 마지막 남은 결기를 가지고 이제 이 운동을 하는 건데,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트루스 포럼 이게 감당할 몫이 있으면은 저희도 함께 할 텐데요. 우선 전직 대법관 또는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동의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조금 일반에 많이 홍보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그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그 전락했다는 것을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깨우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가만히 보면은 그 민주당 그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지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나름 그러니까 없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적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 뭐 그냥 정치적 관성에 의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지지하시고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기형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민주당 분들이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에 그때 이성윤 씨라는 사람이 아로 조직에서 그 활동을 하다가 누가?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지방검사다가는 그 사람 아닙니다. 말고. 그 사람 말고 그 이성윤이라는 이름이 제가 맞는지 네. 지금 조금 가물가물한데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로 사건을 그 국정원에 제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로 조직이 그 통진당 아로 조직이 그 이렇게 회합을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자백을 한 거죠. 자백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이게 증거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저도 깊이 있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제가 이성윤이라고 기억합니다. 이분이 그 민노당 하다가 그 저기 통합진보당 그 당원으로 이렇게 활동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아로 조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인간적인 회의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에 대한 인간적인 회의감 같은 게 들어서 그 진행되는 일들을 그 일간 베스트, 일베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올려서 폭로한 사람인데 그분의 폭로를 통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하게 됐었는데 이 이성윤 씨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예, 그래서 여기 뭐 그 조직의 그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그 죽여버릴 것처럼 이렇게 협박을 하고 뭐 그렇게 또 이렇게 그쪽에서도 이렇게 데모나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동원이 되잖아요. 네, 동원이 되는데 그 이성윤 씨가 이렇게 전향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몸도 되게 안 좋고 그런데 막 강제적으로 동원당하고 이러니까 인간적인 모멸감과 뭐 이런 것들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선배하고 싸우면서 뭐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에 그 이성윤 씨가 이렇게 폭로하면서 사건들이 이게 진행이 됐던 건데 안타깝게도 그 일반 대중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자체를 모르세요. 이런 일들 자체를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해산 심판 그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진행이 될까? 뭐 이런 그 의문을 갖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야당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통합진보당 사건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국회의원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조금 자각하신다면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이게 자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 이재춘 대사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루스 포럼은 과거 이게 그 통진당 사태 때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진행이 됐는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지금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참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는데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말씀 나누면서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트루스 포럼은 우리가 행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다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과연 될까? 제1야당 172석 된 당을 해체해? 이제 그렇게만 얘기해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체 국민운동본부, 거기에는 이제 우리 시민 사회 한 60여 군데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능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예, 이것을 조직화하고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아직까지는 그게 뭐 이렇게 만족만 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 이제 예. 앞으로 그걸 이제 확대해 나가는데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이 우선 그 생존 문제에 쫓기다 보니까 예, 이런 국가의 장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쓸 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그래서 이제 별로 무관심한 층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당장 내년에 무슨 해산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런 위헌 정당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이 운동 계속한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 특히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이런 이제 이재명 독재 그 온갖 입법 폭추 상황을 보면서 이 저런 정당은 과연 필요하냐는 그 의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우리가 조그만 텐트를 치고 이제 이 서명도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요. 우리가 지금 국민 서명 100만 명이 목표인데 100만 서명. 지금 이제 어제 현재로 14만 명 정도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청원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정원지 뭐 한 7만 명, 그 5만 명 되면 이제 그 상임위에 회부되는 건데, 그 운동은 왜 시작했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는 국민 청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14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5만 명 이상이 일단은 그 상임위가 심의를 해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7만 명, 그러니까 이미 그 요건은 충족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우리 이 운동을 지지하고 이제 서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는 그 나이 든 분이 많습니다. 저같이. 그래서 그런 현상은 있지만, 그러나 점차 이제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이 궁극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난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은 행정부가 쥐고 있어요. 근데 행정부가 언제 움직이느냐? 글쎄요. 이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는 뭐 이렇게 신문에 났다 말았다가 이제 그 명멸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야당이 192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똘똘 뭉치는 게 쉽진 않겠지만은 그 200석을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거 정당 해산하는 문제도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하려면은 거기도 그 전원일치는 아니지만은 헌법재판관이 지금 13명인가 근데 9명, 7, 8명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탄핵 문제도 이 위원정당 해산 문제도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수렴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이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만 있을 뿐이지 그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행정부 뭐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탄핵 일단 국회에 200석 이상 가게 되면은 다시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국정 공백이 이제 뭐 4개월이고 5개월 이렇게 되면은 그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파국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정부로 봐서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제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신 분들 명의로만 한번 또 성명을 내시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예. 현실은 대한민국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저 더불어민주당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이건 아니다. 그거는 뭐 그게 이 건별당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뭐라 그럴까 전체를 걸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김은구 대표 같은 사람들은 다 벌써 오래전에 자신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꾸 깨우쳐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전임하셨던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시면 우선 사회적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좋은 어드바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저희 오늘 기왕에 오셨는데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법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트루스 포럼을 한 지가 벌써 이제 8년이 됐어요. 그러게요. 이게 시간이 가는 게 사실 무섭습니다. 시간이 가는 게 무서운데 그래서 이재춘 대사님 뵌 지도 이제 거의 한 8년이 된 것 같은데
초기부터 그 트루스 포럼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연을 맺은 게 홍천 선언부터 예, 시작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게 그 2017년 6월 9일입니다. 예, 아유. 날짜까지 내가 예. 홍천에서 저희가 같은 방에서 글쎄, 예, 같은 글쎄. 방에서 예, 예, 예. 하룻밤 이렇게 그 홍천 저도 이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제가 트루스 포럼이 그러니까 탄핵 사태 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상황을 모니터하고 했던 거는 2019년 2016년 그 9월 경이었습니다. 그 9월, 10월 그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 연설 이후에 10월 23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탄핵 논의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그 진행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대자보를 붙이고 했던 거는 2017년 2월이었습니다. 2017년 2월에 대자보 붙이고 목소리 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초기에 제가 사실 정말 그 이재춘 대사님 같은 선배님들을 뵈서 그 힘이 많이 됐습니다. 힘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법대 선배님들이 뭐 또 개인적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도 하고 뭐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이재춘 대사님께서 이렇게 초기에 그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힘이 많이 됐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아이고, 예, 너무 부족했죠, 내가. 아유 무슨 예, 말씀입니까? 예.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트루스 포럼도 그렇고, 우리 김은구 대표, 우리 자유우파, 애국지사 중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그만큼 이제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책임이 무겁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김은구 대표 같은 분이, 여러분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죠.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원칙과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그래요. 뭐 이렇게 목소리 내면서 왔습니다. 아이고, 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네. 뭐 어쩌다 보니까 근데 벌써 8년이 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예, 처음 뵀을 때 제가 2010년. 30대 후반이었는데 글쎄. 예.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아유, 네. 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번에 민주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또 이렇게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목소리 꾸준히 내어오시고 또 이게 나라 위해서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면서 그때 이제 계속 활동하셨던 모습 저도 계속 봐왔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